이틀간의 괴산호 일정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괴산호 일정에서는 오후 늦게 도착을 해서 잠깐 괴산호에 대한 필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필드인지, 또 베스트 PC는 뭔지, 또 바닥 지형이라든지 커버 같은 거 한번 쭉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최상류부터 최하류까지 한 바퀴 쭉 괴산호 둘러봤었는데요. 연안에 좀 베이트 PC가 좀 많이 보였거든요. 아마도 그 베이트 PC가 연안가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 베이트 PC 먹기 위해서 베스들이 연안가에 나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럼 먹이 활동하는 베스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떠있는 베스들을 공략할 때는 다른 다운샷 리그라든지 웜채비, 어떻게 보면 카이젤 리그라든지 천천히 폴링되는 채비 종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거나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노처럼 가만히 제자리를 둘 수가 없어서. 하지만 이 LE MD 서스펜딩 타입을 맞춰놨거든요. 이렇게 스테이 동작에도 베스가 쫓아와서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미노가 지금 상황에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먹는 게 보였어. 사이즈는 작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직벽에 한 2-3m권의 서스펜딩 되어 있는 베스를 연속적인 다트 액션과 스탑 액션으로 스위치가 걸려서 먹어준 멋있는 계산된 베스입니다. 자, 필드 상황이 이제 굉장히 강한 남풍이 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일기예보 기억상으로는 한 5m/s 정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 웜을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미노로 낚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고 12시쯤에 베스 한 마리 확인할 수 있었고, 2시간 정도 뒤에 더울 정도로 기온이 올라서 좀 셜로우권의 커버에 붙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연한 브러쉬 보이시나요? 네. 연한 브러쉬에 진짜 바로 앞에 캐스팅한 다음에 순간적 리액션으로 베스 끌어내서 잡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LE MD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구조 돌파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베스들도 한 번에 툭 끌어내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시에서 3시 정도 완전히 따뜻한 해가 중천에 뜨는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는 이제 점점 좀 더 쉘로우권으로 베스가 나와 있지 않을까. 첫 번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심 깊은 직벽 구간에서 베스가 체이스돼서 공격을 해주었지만, 그 다음번에는 좀 연한 브러쉬에도 브러쉬 라인이라든지 커버 라인에 이제 베스들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로 선착장 근처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 피디님도 이제 같이 보트 탈 때 봤겠지만 선착장 바로 입구 배 타는 곳에 굉장히 베이트 PC가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 선착장 그 주변에 그 수무나무가 꽤나 많이 잠겨 있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솔직히 별거 없어 보였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수심이 막 깊은 곳은 1m 30, 2m까지도 나오는 그런 헤비 커버와 깊은 수심대가 어우러진, 그리고 연안가에 베이트 PC까지 하게 되면 뭔가 베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쪽 주변을 또 미노로 또 과감하게 공략을 했었는데,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어우 작지만 끝까지 조절하고 있는데 짜치 한 마리 나왔어요. L11 MD 버전으로 또 귀엽지만 멋있는 베스 한 마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전체적으로 괴산호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 괴산도 위수구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확인하면서 최상류부터 최하류까지 물색이라든지 베스들의 포지션을 파악하면서 민호우로 운 좋게 3마리였죠. 네. 3마리 베스를 확인하고, 미스바이트가 났었던 베스, 그리고 또한 큰 놈 한번 놓쳤었어요. 로드가 절제가 안 될 정도로 큰 녀석이었는데 그런 큰 베스들이 어느 커버에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 있냐, 그런 거 좀 파악해서 나름 짧지만 뜻깊었던 그 괴산호를 뭐랄까 공략하기에 앞서서 제대로 된 준비 운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큰 베스들 혹은 베스들이 연속적으로 바이트가 들어왔던 커버들 특징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커버가 바닥에 눈에 보이면 안 되고, 즉 수심이 1m에서 1m 50 정도 나오는 커버 속에 나무가 잠겨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죠, 피디님? 맞아요. 이게 저도 이건 제가 비교 커버 영상을 찍어놨는데, 햇빛이 잘 드는 남향 쪽에 머무는 수몰나무 브러쉬 라인에는 항상 청태가 엄청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또 뭐였었죠? 베이지.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스트럭처와 커버를 확인해서 그 다음 날에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쪽에 들어가겠다고 마음 먹어서 바로 다음날 낚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포인트는 멀리 안 가고 그 선착장 앞에 좀 베이트 피쉬가 보여가지고 일단은 좀 빠르게 수심이 오를 수 있는 연한 셜로우 라인, 그리고 나뭇가에 잠겨있는 브러쉬 라인을 민호우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커버에서 베스 끌어내서 잡는 느낌으로 가보고, 그렇게 해서 반응이 없다면 커버를 바로 공략할 수 있는 뭐 텍사스 리그라든지 러버직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 베스들의 컨디션 좀 파악해볼게요. 오후에 바람 예보가 엄청 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오전에 좀 끝내고 싶긴 합니다. 하필 촬영 날짜가 참 하늘이 안 도와주는지 꽃샘추위의 마지막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도 한 영하 4, 5도 찍히더라고요, 아침 온도가.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꽃샘추위가 그나마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좀 짧고 약하게 지나간 느낌이라서 이런 대형 댐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산호에 와봤고요. 과연 그 생각이 맞아 떨어질지. 보시면 여기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춥고 물이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보이는데, 맨 처음에 뭔가 했는데 얼음이더라고요. 얼음 자리가 남아있는 거 보면 저 위까지 물이 찼다가 얼어있는 상태에서 물이 빠진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여기가 좀 추운 곳이라 가지고 산속이어서 저런 얼음이 아직 녹지도 않은 상태고 물도 좀 급격하게 빠진 느낌이라서, 하지만 뭐 이런다고 낚시 안 할 수 있나요? 다 해야죠. 이런 커버에 붙어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커버에 베스가 붙어있는데 좀 물이 맑은 필드여서 그런지, 아예 민호에 대한 경계심이라든지 수온이 오르지 않아서 하드베이트를 먹어주지 않는 상황인 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요.
계속 공략 이어나가 볼게요. 액션도 아까 전에는 제가 보통 템포 일반적인 속도와 스테이 동작을 줬다면 이번엔 좀 더 스테이 동작에 집중을 주면서 베스가 쫓아와서 먹을 시간 한번 줘보겠습니다. 오! 왔어! 하드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일이 많아. 넌 내거든.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이 에리에 액션 템포를 주다가 좀 스테이 동작이라든지 액션의 그 강도를 좀 변화를 주니까 바람까지 쫓아와서 체이스해서 멋지게 먹어준 베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버에서 베스를 꺼내서 리액션을 잡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딱 적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리 16 MD입니다. 상류 쪽에서 미노우르 한 마리를 확인했지만 그 다음부터 베이트 피쉬라든지 생명체의 느낌을 받지 못해서 하루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쪽으로 내려가면서 피디님하고 딱 보고 됐다 했거든요. 베이트 피쉬 무리가 연안에서 빠르게 도망치는 듯한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심지어 포식음도 몇 번 들렸거든요. 전체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베스인가 아닌가? 근데 그 포식음이 커버 굉장히 깊숙이 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보고 어제와 다르게 베스들이 커버 깊숙이 해서 나와서 먹이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왜냐면 그 전날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꽃샘추위 때 하필 와가지고 영하 5도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연안에는 아직 녹지 못한 얼음, 빙하기처럼 얼음이 듬성듬성 잘 잡았었는데 베스들이 좀 수온이 안 맞았는지 커버 깊숙해서 포식음이 들리는 걸 확인하고 바로 러버지그를 깊숙이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뱉네. 컸어. 이거 진짜 컸어. 내가 그냥 제대로 해야겠어. 그냥 쇼크리더를 묶어가지고 한 3번 캐스팅했나? 뭐 몇 번 캐스팅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반응이 차였습니다. 근데 입질도 굉장히 예민했을 뿐더러 뭐랄까 그냥 살짝 무게감이 느껴서 바로 흑색 작업에 들어갔는데 집게 부분만 딱 금이 가 있더라고요. 이빨 자국이 난 거 보고 베스구나, 확실한 바이트구나 했지만 그냥 쇼파이트가 난 걸 보고 그냥 먹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베스들의 개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라인이 합사 4호 라인이었는데 물이 맑다 보니까 라인을 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쇼크리더를 묶어서 캐스팅을 하고 바로 이제 희망을 보았죠. 그때부터. 스네이크로우 또 러버지그 조합으로 멋있는 베스 한 마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쇼파이트가 났거든요. 피디님이 물고기의 그 반짝거리는 것까지 봤다고 하는데 루어를 보니까 집게 부분에 이빨 상처가 남아있는 거 보고 얘네들이 좀 맑은 물색에 좀 예민하구나 싶어서 바로 쇼크리더 16파운드를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딱 정확한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생각한 대로 나와줘서 또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스네코 2.1인치의 2분의 1 온즈 러버지그 조합입니다. 자, 계산은 멋진 배였습니다.
스네크로 2.1인치 러버지그에 나온, 와, 이번에 아마도 장원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쇼크리더를 좀 경계심이 많은 베스들한테 맞춰서 쇼크리더 감자마자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네요. 바이트 위치도 굉장히 정확하게 먹고자 하는 베스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립스틱이 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뒤에 얼음도 보이고 진짜 초봄, 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빅마바 베스들은 산란과 먹이 활동을 의식하고 쉘러, 커버 이렇게 머무고 있습니다. 자, 스네크로 2.1인치입니다. 바로 이제 러버지그를 바다에 가라앉힌 것보다 스네크로우에 집게의 잔떨림을 이용해서 계속 쉐이킹을 주면서 바닥까지 천천히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쇼크리더를 한 40cm 정도 묶어놨기 때문에 갑자기 훅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합사의 존재감이 확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베스가 라인이 아니라 루어부터 보고 천천히 따라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커버도 멋있는 베스 한 마리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 아파트 느낌 살짝 들긴 하는데, 오히려 이런 곳은 워킹이었으면 좀 더 공략하기 편했을 포지션이긴 한데, 오늘은 포트 낚시를 왔기 때문에 또 커버 바로 안쪽을 공략하기보다는 커버 바깥쪽 먼저 공략하면서 먼저 베스를 최대한 커버 깊숙이해서 잡아내는 것보다 바깥으로 유인해서 잡아내는 게 좀 더 랜딩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깥쪽 먼저 살살살 베스를 공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커버 깊숙하게 안쪽까지 캐스팅을 해서 순서대로 베스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쇼파이트가 났던 곳이어서 베스가 막힙니다. 우와, 크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우와! 힘이 어마어마하네. 우와! 우와! 아, 대단어. 자, 스네크라우. 이번에도 똑같은 기법으로 이제 바로 커버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걸쳐서 스네크라우 집게가 부드럽게 떨리면서 천천히 폴링 될 때 어느 순간 묵직해지는 그런 바이트를 받았는데, 와, 또 채색하고 아주 멋있는, 힘이 장사여가지고 순간 가물친가 싶을 정도로 으아, 뭐야, 좀 오버로 떨긴 했는데 역시 물 깨끗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자란 멋있는 베스 같습니다. 자, 바로 괴산호 베스 그리고 스네크로 2.1인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베스 할 때 쓰는 라인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장비를 많이 가져갔는데 네. 왜 커버에 이제 합사로 된 라인을 썼는지. 저 일단 1차원적으로는 커버에서 확실히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사 라인 자체가 연신율이 없죠. 그러니까 전달되는 훅색 파워만큼 그대로 전달이 돼서 베스가 머리를 다른 커버에 박지 않도록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합사를 사용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 다음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루어의 조작성이에요. 왜냐면 특히나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노렸던 커버가 청태가 있는 어느 정도 나무 깊숙이 있는 수심 있는 커버였기 때문에 이 루어가 청태가 걸려서 액션이 제대로 주고 있는지, 혹은 바닥으로 제대로 내려가서 바닥까지 안착이 되었는지, 그런 느낌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합사 라인이 연신율이 없다는 특징으로 루어의 전달력이라든지 그런 게 바로 손코스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합사 라인 또 사용했고요.
센데? 스네크로우. 우와, 보시면 굉장히 다 적극적인 애들밖에 없어요. 12시 방향 제대로 훅셋이 돼가지고 입지도 굉장히 한번 쑥 가져갑니다. 자. 계산호엔 스네크로우, 커버 낚시엔 스네크로우입니다. 좀 큰 개체들이 들어올 만한 느낌은 아니고. 으쌰! 우와, 얘도 크다. 우와, 뭐야 오늘. 우와. 스네크로우. 수심이 어느 정도 있고 청태에는 브러쉬 라인에 이런 괴물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일 것 같네요. 스포닝 시즌 전에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륨감 있는, 컴팩트하면서 볼륨감 있는 러버지구 스네크로우 조합이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큰 건 아니고 3차 후반. 왔어요. 오늘 뭐 거의 마리수가 의미가 없을 정도네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스네크로우 들고 계산호 오십시오. 자, 뭐 이 정도 사이즈는 이제 더 이상 뭐 나도 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와우. 우와, 스네크로우. 커버 낚시에는 스네크로우입니다. 좋아. 중류권쯤에 들어오다가 이제 새물이 나오는 백워터를 발견하고 들어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안가에 베이트 피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커버도 수심도 어느 정도 나오는 곳이라 가지고 아, 베스 무조건 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멋진 개대갈 베스들이 나와줍니다. 근데 액션도 아무래도 물이 맑고 좀 똑똑한 녀석들이 개체다 보니까 바로바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런 빠른 템포의 낚시가 아닌, 있을만한 곳에 조용하게 피칭을 해서 나뭇가지에 루어를 천천히 포인시킨 다음에 천천히 떨면서 슬로우하게 바닷가에 내려주자 무게감이 꾹 느껴지는 멋있는 베스입니다. 와,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인이 G7 X8 합사 4호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16파운드 쇼크리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어는 당연히 스네크로우고요. 자, 으쌰. 와, 이제 봄인가 봅니다. 베스들이 다 커버에 붙어있네요. 이번에도 스네크로우 2.1인치 스몰나무 한가운데 캐스팅을 해서 공략을 했는데 쉐이킹 액션이 쿡 가져가는 그런 멋있는 베스 한 마리였습니다. 자, 스네크로우. 아이고. 피디님 고생하셨어요. 오늘 저희 니신 그리고 이제 GLF 제품을 가지고 오늘 괴산호라는,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권 분들한테 좀 생소하고 낯선 필드인 것 같은데 좀 와보니까 굉장히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호수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거 제가 광고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좋아서 대표님한테 잠깐 이런 괴산호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한번 여쭙고 싶어서 한번 잠깐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아이고. 안녕하세요. 괴산호 아치수상 레저 이승표라고 합니다. 괴산호는 경치가 좋고
풍광이 뛰어나요. 그리고 저수지보다 여기가 좀 물이 좀 찬 게 좀 약간 단점인데, 지난해 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3자짜리를 만약에 낚았다라면은 5자 기분을 내는 아주 그 배스들이 싱싱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좀 많이 찾아주시는데, 수도권에서 여기 오시는데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베스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영상 보면 알겠지만 4자 잡는데 짜다 몇 번 이랬거든요. 진짜 물도 엄청 맑고 배수도 힘이 좋으니까 만약 괴산을 오시게 되면 이제 이쪽에 오셔서 조항정보도 엿듣고 같이 보트도 타고, 그러니까 아치수산 예, 맞습니다. 네. 아치수산면제. 와서 재밌게 보트 타고, 아무래도 경치가 좋아서 솔직히 고기 안 잡아도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 덕분에 감사하게 잘 놀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